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거는 전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방해하나 봅시다. 방해하면은 자, 도선이 흐르는데 저항체가 있어요. 저항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다가 저항체를 하나는 더 큰 저항을 받는 얘기지. 그지? 그 저항체를 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도선도 물론 저항이 있어요. 도선도 물론 저항이 있지만 저항체는 더 큰 저항이 있다는 얘기야. 저항체 일부를 자르면 자른 일부 단면을 이렇게 단면 자르볼게요. 일부를 자른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체 일부를 자른 거야. 이 저항체도 하나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저항체죠. 원자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원자들이 다른 도선에 비해서 좀 많이 분포하는 게 저항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여기 원자들 외에 뭐가 있는 거야? 전자들이 분포하고 전자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또 무슨 전자들이야? 자유전자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선의 전기가 연결되죠. 어떻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는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되면은 저 자유전자들이 일체히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가죠? 그치? 가면 여기서 원자하고 충돌하죠. 원자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가서 빵!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자, 충돌하면 이거 못 가게 막는 거잖아. 이 충돌 자체가 저항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보다 저항이 발생됩니다. 저항이 발생된 거야. 저항을 발생시키는 물체는 뭐야? 원자인 거지. 원자라는 물체가 충돌을 통해서 저항을 발생시킨 거죠. 충돌이 아니라는 저항도 아니라는 거죠. 충돌이 발생될 때 저항이 발생되고 이 저항이 발생될 때 뭐가 같이 발생되냐 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열로 에너지가 손실돼요. 자, 저항이 되면 잡혔죠. 못 가게 막는 걸 저항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는 이제 비유하는 그림 있죠. 비유를 놓을 건데 자,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빗면이에요. 이 못이 바뀌었어요. 못이 위에서 쇠구슬을 굴릴 겁니다. 그럼 가다가 못하고 충분하겠죠. 그치? 첫 번째, 못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이 쇠구슬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 빗면의 경사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 빗면의 길이와 빗면의 폭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이때 충돌하겠죠? 충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에 대한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랑? 요 현상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실제로 흘러가는 게 누구예요? 쇠구슬이죠. 쇠구슬이 뭐야? 전자. 쇠구슬이 전자를 이루는 전자. 그럼 쇠구슬이 못 가게 막는 못은 뭡니까? 원자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게 못이 저항이 아니에요. 못은 저항을 일으키는 물체지. 원자는 뭐야? 원자. 충돌이 뭡니까? 충돌이 저항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 이 빗면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도선의 길이에요. 또는 저항체 길이. 그치? 길면 길수록 그 충돌을 많이 하겠지. 저항이 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폭이 넓어지면요. 못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지. 더 가기 쉽습니다. 그죠? 폭도 뭘 결정해? 저항 결정을 해요. 도선의 폭이에요.
뒷면의 경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답. 전압입니다. 뒷면에 경사가 없으면 이 전자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전자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얘때 발생되지. 즉 전압이라는 겁니다. 뒷면의 경사가 전압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부터 졸라맨 그림을 하나 그릴 거야. 졸라맨 그림. 졸라맨. 이걸 통해서 우리 저항의 특성을 받아봅시다. 첫 번째. 실험이었어요. 졸라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졸라맨은 헬멧에 뭘 달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유전자 달고 있죠. 그지? 자유전자예요. 졸라맨은 자유전자입니다. 전자가 지금 서있죠? 와, 서있다. 이러는 거야. 너 일로 와봐. 1번 실험에 뭔데요? 여기 저항체를 하나 갖다놓고, 야, 너 금속이니까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금속 당연히 통과할 수 있어. 야, 이런 금속 있어. 이거 금속 좀 통과해봐. 헐, 제 키보다 작은데요? 통과해봐. 어떻게 해야 돼? 기어가야죠. 한동란에 기어갑니다. 된장이죠? 기어갑니다. 삐질이죠? 기어갑니다. 저항이 발생한 거지. 전자가 가기 힘드니까. 그런데, 야, 잘했어. 이번엔 이거 좀 해봐. 이번엔 또 뭔데요? 미안한데, 아까보다 딱 2배만큼 길어. 통과해봐. 헐! 짠나! 땀을 더 흘리죠. 왜 더 흘려요? 더 기니까. 네. 첫 번째, 1번과 2번 중에 누가 저항이 큰 거야? 2번이 저항이 큰 겁니다. 자, 저항과 길이와의 관계예요. 첫 번째, 1번과 2번을 통해서 알아낸 실은 뭐냐면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얘가 2배만큼의 길이죠? 길이를 랭스, L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도선의 길이에 저항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1번과 2번 비교하면 3번 실험 이제 힘들었지? 하면서 이제 안 힘들게 해줄게. 야, 도선 짧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크게 해줄게. 정말요? 이만한 도선이야. 기어갈 필요가 없죠? 그치? 서서 갑니다. 예. 춤추면서 가자. 갑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비교하면 어디가 저항이 작은 거야? 3번이 저항이 작은 거죠. 그렇지? 얘가 단면적이 ES라면 얘가 S가 되겠죠. ES가 되면 즉 단면적이 커지면 오히려 저항 감소하죠. 그치? 다시 말해서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저항은 뭐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가기 싫어 그거잖아.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연결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저항에 대한 공식입니다. 저항 R은 뭐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같은 물질의 경우에 요거만 비교하면 되겠죠. 하지만 다른 물질이면 또 달라지죠. 다른 물질이면 짧고 굵어도 가기 힘든 물체가 있죠.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물질의 종류는 앞에 비저항이라고 해서 국자를 꺾어 쓰는 요걸 가지고 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아직 비저항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저항 R은 단면적과 길이를 가지고만 저항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할 거예요. 무슨 예를 들 거냐면 이렇게 열을 펄펄 내는 다리미. 자, 다리미는 코드 연결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을 내죠. 열을 많이 낸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걸 같다는 거야. 열이 많이 난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거죠. 왜?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잖아. 그치? 저항이 큽니다. 저항이 얼마냐면 무려 1000옴짜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의 단면적과 내가 길이를 알고 있거든. 이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에 뜯어보면 엄청나게 얇으면서 긴 코일들이 감겨 있겠죠. 얇으면서
긴 거니까 저항은 엄청 커야지. 이해됩니까? 얇으면서 기니까 저항은 되게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도선의 단면적과 길이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저항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다리미의 저항은 얼마다? 1000옴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000옴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봐봐. 이 다리미는 옆에 스위치가 있어갖고 위로 올리면 110V 쓸 수 있고 아래 올리면 220V 쓸 수 있어요. 얘를 110V에 연결했을 때 이 녀석의 저항은 1000옴이었어. 그럼 이 녀석을 220V로 바꾸면 저항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문제야. 응? 전압을 바꾸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는 단면적과 길이죠. 전압은 저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이 바뀌더라도 저항은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었는데? 길이가 바뀌었나요? 단면적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 저항 바뀔 이유가 없는 거야. 전압이 바뀐다고 해서 저항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옴의 법칙을 볼 거야. 옴의 법칙. 옴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자, 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험하는 거야. 전구 하나 연결해놓고 전압을 연결해놓고요. 전압을 V를 걸어. 저항을 R을 걸어. 그때 이 도선의 한 단면을 뚫어져서 쳐다보면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치? 자, 어떤 실험이냐? 이 전압을 V가 아니라 V로 올렸어요. V가 아니라 V로 올렸어. V로 올리면 힘이 세진 거죠? 힘이 세지면 전류를 더 많이 밀어줄 거 아니야? 그치? 전류가 더 많이 세지겠죠? 아하! V로 올렸더니 전류가 I에서 I가 된 거야. 그치? 무슨 말이야?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많이 흐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압을 그냥 V를 안 채로 이번에는 저항이 R이었는데 저항을 R로 바꿔본 거야. 저항을 R로 바꿔본 거야. 저항이 세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나요? 잘 못 흐르죠. 그치? 저항이 세지면 못 가게 막는다니까. 이제 전류가 많이 못 흐를 거 아니야? 무슨 관계야? 아, 전류는 저항을 세게 했더니 많이 못 흐르네?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관계를. 그래서 이걸 정리한 법칙이 뭐야? 옴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아하, 전류는 뭐에는 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암기법 만들었는데 암기법. 이걸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IR 나와요. 그죠? 이걸 가지고 암기할게요. V는 IR.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V는 IR. 자, 승리, 빅토리. 이 게임에서 옴이 만든 게임이야. 옴이 만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그 게임 안에서 I를 구출해야 돼요. 근데 I를 구출하면서 나의 체력 포인트와 마술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HP와 MP가 떨어져요. 그치? 그래서 알약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V 승리하려면 I를 구출하고 R을 먹어야 한다 이겁니다. V는 IR을 해볼게요. 자, V는 IR을 가지고 파생시킨 게 I는 R분의 V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요? R을 구하는 방법. R 어떻게 구해요? R은 I분의 V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두 개의 공식으로 파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총 공식이 몇 개가 있어? 공식은 3개죠. 하나, 둘, 3개의 공식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땡땡이야. R은 I분의 V. R은 S분의 1 해주세요. 아니야, R은 I분의 V야. R은 S분의 1 해주세요. 아니야, R은 I분의 V야.
10A에서 내가 저항을 몰라. 저항을 모르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압이 얼마인데 100V 걸었어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데 10A 흐르던데요. 됐어. 저항이 얼마야? 저항은 얼마입니까? 저항은 R은 I분의 V잖아. I분의 V로 구하니까 전류가 얼마야? 10A. 전압이 100V요. 당연히 10ohm이라는 저항이었던 거야. 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항을 모를 때 그때 얘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한 거야? I분의 V를 사용한 거야. 봐봐. 저항이 얼마야? 저항 구하려면 단면적하고 길이 알아야 되는데요. 단면적 줬어요, 그죠? 길이 줬어? 안 줬어요. 그럼 구할 방법이 없지. 어떻게 구해야 한다? ohm의 법칙을 구해야 합니다. ohm의 법칙의 힘을 빌려서 저항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야, 저항이 15ohm라고? 네! 그러면 전압을 200V로 올려봐. 그럼 저항 어떻게 되냐? 200V 올리면 저항 어떻게 되냐? 잠깐 계셔보세요. 200V 올리면요, R은 I분의 V니까 I는 10인데 V가 200이니까 저항이 220ohm이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전압값이 바뀌더라도 저항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 큰일 납니다. 한 번 정해진 저항은 이 녀석의 저항이 정해진 거야. 이 녀석의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저항을 한번 구했다는 건 정해진 겁니다. 얘의 저항은 10ohm짜리야. 그치? 다시 말해서 저항이 10ohm으로 정해졌어. 전압이 100V에서 200V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2배 되는 거 아니야? 저항은 그대로야 한다고요. 그대로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2배 올라가는데 얘가 그대로여야 해. 어떻게 돼? 전류도 2배 올라가죠. 10V, 10A였던 전류가 얼마로? 20A로 같이 증가해줘야 합니다. 얘가 2배 증가한 만큼 전류도 많이 흘러야 얘가 유지가 되죠. 그치? 그래서 얘를 200V로 올리면 어떻게 돼? 왜 이러세요? 200V 올리면 전류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니까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는 이 공식에 딱 맞죠. 그치? 전압만 올리면 전류는 가만히 있냐? 전류 같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해줘야 됩니다. 구지 선생님이 그래서 다링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전압을 바꾼다고 해서 저항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처음에 저항을 모를 때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이해를 할 거예요. 봐봐.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되게 더 좋아요. 봐봐. 단면적과 길이가 정해진 도선이 있어요. 도선. 이 녀석의 저항이 15mm예요. 첫 번째 문제. 이 녀석을 반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밑에다 붙여요. 저항이 얼마가 될까요? 반 잘라서 밑에다 붙였어. 저항이 얼마가 될까요? 반으로 잘라서 겹쳤다. 겹쳤다. 그럼 4분의 1. 2.5. 15분의 4분의 1은 2.5잖아. 왜 이래?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반으로 잘랐으면은 길이가 반으로 줄었지. 길이가 반으로 줄면 저항은 반으로 줄지. 반으로 잘랐을 때 이 녀석은 이미 얼마가 된다? 잘랐을 때 5ohm이 돼. 그치? 근데 겹쳤다는 건 밑에 겹친 거지. 단면적을 크게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항이 줄어들지. 얼마로? 또 반. 2.5ohm이죠? 그러면 2.5ohm이 됩니다. 1이죠. 두 번째 문제. 야, 그래? 그러면 균일하게 늘려서 길이를 2배로 써. 어떻게 되냐? 저항이 얼마냐? 균일하게 늘려서 길이를 2배 했다는 건 얘는 길이를 이렇게 2배로 늘렸다는 얘기죠.
근데 균일하게 되었다는 건 우리 차력을 이만한 두꺼운 차력을 줘요. 야 이걸 길이를 2배로 만들어라. 그럼 이걸 두께를 유지한 채 길이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아니죠. 두께를 줄이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늘려야 되죠. 그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일단 25으로 증가하죠. 그치? 근데 균일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단면적이 됐어요.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또 저항 커져야죠. 몇 배? 2배 또 커져야죠. 전체 얼마? 45면 되는 거죠. 45로 늘어납니다. 이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557 이거 지우지 말고 이거 지우세요. 557은 뭐냐? 557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문제. 야, V하고 I하고 무슨 관계냐? P래요. 그치? 야, 그러면 I하고 V하고는 장난이야. P래라고요. 둘은 비례 관계라고. 관계니까. 비례 관계라고. 야, 그래? 그러면 R하고 I는 무슨 관계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안 흐르잖아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써주면 됩니다. 이해죠? 그때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I, V 그래프에서 V, I, X축의 I, Y축의 V 그래프에서 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X분의 Y라고 표현하죠? X가 뭔데? 전류량이죠. 전류. Y량은 뭔데? V잖아. I분의 V가 뭐야? 아니. 저 아닙니다. 기울기가 저항입니다. 그치? 그럼 파란색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물체, 이거 A 물체, B 물체라고 한다면 두 물체 중에 누가 저항이 큽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저항이 큽니까? 저항이 크다는 건 기울기가 저항이 되면 기울기가 급한 게 저항이 큰 거지. 빨간색이 이거잖아. 파란색이 기울기가 크죠. 파란색이 저항이 큰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해서 A가 B보다 저항이 크다고. 저항은 A가 B보다 큽니다. 그치? 저항은 A가 B보다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그래프에 야 그러면 잘했어. A가 B보다 저항이 크다고?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게? 뭘까요? 그렇지. V분이 아니죠. V분이 아니라 뭐야? R분의 1이죠? 그치? R분의 1. R분의 1이야. 저항이 역수. 저항분의 1. 그럼 봐봐. 얘의 저항이 빨간색 R분의 1이에요. 그죠? 저항이 R분의 1이죠. 이 기울기가 R분의 1이잖아. 파란색을 줍니다. 야, 파란색은 훨씬 크지롱. R분의 1 값이 크지롱. 그럼 파란색 R과 빨간색 R 중에 누가 더 큰 값일까? 파란색 R과 빨간색 R 중에. 이 얘기야. 야, R분의 1이 R분의 1보다 크지? 그러면 R과 R 중에 누가 크냐고? 빨간색 R이 큰 값이지. 얘요. 저항은 누가 크다? 빨간색 R이 저항이 큰 겁니다. 얘요. 저항의 역수가 큰 놈이 진짜 저항은 작은 거야. 여기야. 생각을 2번 해야 돼. 여기입니다. 자, 요 녀석이 크다는 건, 얘보다 크다는 건, 요 숫자가 크다는 건, 예를 들어 얘가 5분의 1이면 얘는 10분의 1인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파란색 R은 5옴이고, 빨간색 R은 10옴이야. 그러니까 R분의 1은 5분의 1은 10분의 1보다 큰 거잖아. R보다 큰 거야? 10이 5보다 큰 거잖아. R 자체는. R분의 1이 크면은 R은 작은 겁니다. 그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I, V를 주면 좋은데 대부분 문제가 V, I를 주는 문제를 풀라고 해요. 사게. 풀 줄 알아야 되는 얘기야.
있게 되었네요. 풀어봅시다.